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피트, 머스크 도지 장관님 물가는 천정부지. 파월이 어떻게 될까요? 저 궁금한데. 왜냐면 머스크도 옛날에는 트럼프를 헛소리한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을 때 머스크가 싫어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파리 기후 협약을 또 탈퇴할 게 뻔한데, 그쵸? 이번에는 머스크의 생각이 그럼 그때랑 또 다르게 바뀐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 협약 탈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번엔 트럼프의 손을 들 것인지 궁금하고,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파월도 처음에 시작은 트럼프랑 같이 했잖아요. 트럼프가 임명을 했고. 근데 지금은 뭐 자기가 2026년 이후에 임기가 끝나면은 재임명은 없다라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트럼프가. 근데 또 머스크도 그렇게 됐으니 파월하고도 또 이게 또 협력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예측은 아니고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걸 해주면은 트럼프는 주는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되게 애매한 입장이었을 때는 테일러 스위프트는 우리 편이다 이랬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해리스 지지를 선언해버리니까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사람과 적과의 차이가 정말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파월도 그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했을 때 보우먼이라는 그 공화당의 그 여자 이사는 야망이 있어서 그런지 혼자 반대를 했지만,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니까 야,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넌 금리 인하를 하니 이랬는데, 이제 당선인이잖아요.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또 금리 인하가 좋거든요. 지금은. 그럼 또 말을 바꿀 것 같은 가능성이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경제가 안 좋은 반증이 아니라, 야, 너 그래, 지금 우리 경기 살려야 되니까 금리 인하 잘했어. 그럼 또 이제 파월이 말 잘 듣느냐고 하기도 좀 그런데, 왜냐면은 이게 완전히 분리된 어떤 적이거든요. 두 개의 객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무슨 뭐 임명을 해서 상원의 은준 절차를 거치는 거긴 하지만, 경제 대통령이라고 아예 따로 빼놓은 거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그 역사가 엄청나게 오래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1907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그때 무너졌을 때, 그때 이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둘이 동등한 관계라고 봐야죠. 근데 트럼프가 워낙에 자기가 흔들어대고 이러니까. 근데 또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만약에 파월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피는데 뭐 모든 지표가 좋아져. 그러면 트럼프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임기의 경제 지표가 좋아지니까. 갑자기 또 말을 바꿔가지고, 자, 이 사람은 제가 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뭐 다툼은 있었지만 2026년 이후에도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할 사람입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될지 가봐야 알겠죠. 참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자, 일단 핵심 CPI. 이게 핵심이 먼저 나오죠. 왜냐하면 그 언론에는 헤드라인 CPI가 먼저 나오거든요.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헤드라인 CPI, 뭐 PPI도 똑같아요. 헤드라인 CPI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음식료, 그다음에 에너지를 뺍니다. 변동성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음식료, 식료품을 뺐는데 그것보다 더 수치가 높게 나온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음식료랑 식료품 지수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다른 서비스 가격들이. 무슨 의료 서비스니 무슨 뭐 자동차 보험이니 뭐 그런 서비스 가격들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슈퍼코어가 되면 거기서 이제 주택 가격 지수까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언론에 처음에 보도되는 뭐 2.6이니 뭐 그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헤드라인 CPI로 모든 거를 다 합친 물가 지수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을 빼면은 코어고, 거기서 이제 주택 가격까지 빼버리면 슈퍼코어예요. 그러니까 슈퍼코어는 딱 슈퍼 근육, 그러니까 딱 서비스 지수만 남은 거예요. 미국이 서비스업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비용, 그것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코어는 서비스 비용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근데 이제 이 코어는 음식료랑 식료품을 제외한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초록색이 슈퍼코어입니다. 검정색이 코어. 그렇죠? 검정색이 코어, 초록색이 슈퍼코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헤드라인 CPI에서 제한 거죠, 계속. 주택가격하고 음식료, 식료품까지 제하면 이 초록색이 나오고 음식료, 식료품만 제하고 주택가격은 포함된 거는 검정색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꺾이고 있죠. 살짝 꺾이고 있는데 그 수치가 이 그 MOM 전달 대비랑 YOY 전년 대비가 있는데 전달 대비로는 0.314 그리고 지금 초록색 기준이죠. 슈퍼코어 기준으로. 그리고 이 지금 그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4.37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코어 기준으로 하면은 뭐예요? 지금 헤드라인으로 나간 거 있죠. 뭐 2.6이어서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죠. 그게 전년. 그러니까 2023년 10월 대비해서 2024년도 10월 달 물가 상승률이 2.6%인데 그게 뭐 예상치에 부합했다. 이렇게 뉴스 지금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 2.6이라는 수치에 비해서 슈퍼코어 수치는 상당히 높죠, 지금. 그건 2.6인데 얘네는 지금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지금 4점대예요. 이거는 전달이고 전년 동기로 나간 게 2.6인데 이건 지금 4.3이에요. 그러니까 코어는 3.3 그리고 슈퍼코어는 4.3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6이라고 나간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죠. 이 얘기는 뭐예요? 헤드라인 CPI에는 음식료, 식료품, 주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하나씩 제외해 볼까요? 음식료랑 식료품을 제외해가지고 코어가 됐어요. 그때 3.3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음식료, 식료품 가격이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지금 음식료, 식료품 가격이랑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렸더니 3.3으로 치솟아 버려요. 2.6에서 거의 0.7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가격 지수는 굉장히 급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슈퍼코어, 주택 가격도 빼자. 그러면 서비스 가격은 더 오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주택 가격 지수 상승률보다도 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월등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슈퍼코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2023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로 들어서기까지 상당폭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슈퍼코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77%나 상승해서 헤드라인 CPI 대비하면 거의 2배가량이에요. 그렇죠? 2배가량, 2배가 돼버리면 5점이니까 2배는 안 되니까 2배 가량 정도 되죠. 그러니까 슈퍼코어는 이렇게 높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그 물가 상승이 뭐 안정이 됐다고 안심을 못하는. 그러니까 뭐 물가가 안정이 됐다고 정말로 안심이 된다면은 B컷을 또 쳤을 수도 있겠죠. 근데 B컷을 또 쳐버리면은 이게 서비스 가격 지수가 폭등해버리면은 물가가 또 들썩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도 당연히 보고 있을 겁니다. 헤드라인 CPI뿐만 아니라 지금 서비스 가격 지수가 치솟는 모습이 지금 월등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지금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오죠. 레스 제외한다. 푸드 앤 에너지.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한 게 그게 코어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3.3. 아까 전에 여기서 또 주택가격 지수가 제외하면 4점대로 올라가 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3.3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내리막을 걷는 듯 하다가 다시 뭔가 이게 머리를 탁 드는 모습이 여기 포착이 됐죠. 그렇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7%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7% 거의 가까이 갔다가 쭉 6, 5, 4 내려오고 있었는데 3%대를 앞두고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버리는 이 모습. 그리고 이걸로 보면은 이게 지금 53개월일 겁니다. 그렇죠? 202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53개월 연속 지금 상승이에요. 물론 저 때는 코로나가 있었지만 저 때 마이너스가 났던 데게 3달이 있었고 그 뒤로 지금 53개월 연속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식료품, 에너지, 주택을 다 제외하고 이제 주로 서비스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서비스 그 미용업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오른 거야. 이발비도 급등한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뭐 내가 가가지고 그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는다 아니면 마사지 서비스 뭐 이런 거 엄청 오른 거예요 지금 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이제 저기 90년대부터 2024년이니까 몇 년간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인데 자 지금 요게 이 렌트랑 임대 가격인데 요거는 지금 상당폭 꺾여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음식료 식료품 가격 지수 그리고 지금 그 저기를 제외하면은 식료품 지수를 제외하고 주택 가격까지 제외하면은 이 슈퍼코어 지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4.4로 올라가죠. 다시 또. 이 주택 가격이 이렇게 안정됐다는 거예요. 일단 주택 가격 급증은 잡혔죠. 급락을 하면서 지금 이 고점을 찍은 게 2022년도에서 2023년도 중반입니다. 그때 고점을 찍고 완전히 가파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렌트비나 이런 임대료가 잡혀가고 있는데 서비스업 지수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헤드라인 CPI보다 그리고 코어 CPI보다 슈퍼코어 CPI가 절대 수치가 높은 거죠.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임대료는 꺾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헤드라인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 처음에 다 먼저 뭐 어젯밤 미국 시장에서 뭐 CPI가 발표가 됐는데 2.6으로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게 이제 헤드라인에 등장하는 그 뉴스 타이틀에 등장하는 CPI예요. 이게 지금 MOM하고 지금 YY가 있는데 MOM으로는 0.2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2.6이 올랐는데 자 요것도 지금 살짝 지금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다시 그렇죠? 살짝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지금 가파르기가 이게 더 가팔라요. 이게 덜 가팔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뭐 저기 코어 CPI 올라가는 각도가 더 가팔르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 식료품 지수, 주택가격까지 다 넣으면은 이 가파르기가 완만한데 그걸 빼면 가파르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경사가. 그 얘기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계속 설명드렸던. 이걸 다 합하면 음식료, 식료품, 주택가격 지수는 상당 부분 지금 덜 올라가서 각도가 예리하지 않은데 거기서 서비스업 지수까지 포함해버리면 각도가 예리하게 지금 꺾여 올라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죠. 어쨌든 그걸 다 합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드캐리한 거는 서비스 가격 지수고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이 지금 주택가격 지수는 하드캐리한 게 아니다. 오히려 끌어내리고 안정적으로 가는 역할을 했으나 서비스 가격 지수가 너무 하드캐리를 해서 올려치는 바람에 헤드라인 CPI조차도 일단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다시 또 그려놓은 건데 뭐 여기서 세부 지표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의료 서비스 지수가 지금 9월 달에 0.4% 상승했고 한 달 동안 0.3%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미용 뭐 이런 서비스 얘기했지만 의료도 서비스죠. 그러니까 병원비도 올랐다는 거예요. 병원비가 올랐고 그다음에 의사 서비스가 또 따로 있는데 의사 서비스가 10월에 0.5, 처방약 지수도 한 달 동안 0.2% 상승했습니다. 중고차 및 트럭 지수 또 0.3% 상승에 이어서 10월 달에도 2.7%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랐어요. 그리고 항공사 요금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항공사 요금이 한 달 동안 3.2%가 올랐거든요. 물론 이게 뭐 보잉사의 파업도 있었고 플로리다나 이런 데 허리케인이 온 것도 영향도 있었는데 지금 항공기 비행 요금이 무려 3.2가 올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끌어올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의류지수가 전월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10월 달에는 1.5% 하락을 했지만 개인 관리 및 교육 이런 것들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학습지, 미국도 구몬 학습을 합니다. 구몬 학습지. 일본에 구몬 학습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학습지 비용, 뭐 의사한테 진료받는 비용, 머리 깎는 비용 이런 것들이 급증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 가격은 안정됐지만 주택에 살면서 쓰는 서비스 비용이 급증을 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시 또 나오죠. 올 아이템이 다 있는 게 까만색이고 코어가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뭐 푸드, 에너지, 그리고 코어 굿즈, 코어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지금 나오다시피 이 제외를 하면 할수록 절대 수치가 올라오고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헤드라인 CPI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한 것보다 거기서 주택 그리고
뭐 에너지, 식료품을 쳐내고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있죠. 의사한테 받는 서비스, 승무원한테 받는 서비스, 미용원한테 받는 서비스, 그 가격에 대한 대가, 지불 비용이 올랐다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안정이 안 되면 물가가 또 들썩일 염려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또 똑같이 그려놓은 거죠. 지금 이것도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한 거랑, 그렇죠?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한 거,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요겁니다.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 이 지수는 무려 4.8이네요. 4.8. 그렇죠? 이 에너지죠. 푸드는 초록색이 요것만 뺐네요. 에너지만 제외한 거예요. 에너지만 제외하고 소비자 서비스 지수를 했더니 전년 대비 무려 4.8%입니다. 지금 서비스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한 거죠.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연료 비용은 떨어졌는데 서비스 비용이 급증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한 것도 지금 밑에서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코어나 슈퍼코어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만 보고 안정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마지막 장은 보겠습니다. 네, 쭉쭉 넘어가서 바이든하고 해리스만 보죠. 바이든하고 해리스 정권이 바뀐 결정적인 이유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보였던 물가 상승 속도의 거의 3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한 거죠. 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트럼프를 다시 그리워했던 이유가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무슨 이민 정책이고 낙태고 그게 아니에요. 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물가가 급증하니까 다 돌아선 거예요. 결국 트럼프는 이것을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재선할 수는 없지만 다음 공화당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이 지표를 안다면 물가를 잡으려고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뒤에도 나와 있는데 머스크 왈 따라와. 나 도지 장관 달고 화성 갈 거니까.